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 마음은요, 내 계획에 의해서 시작되는 건 아닐 거예요. 또 그 마음을 멈춘 건 역시 내가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됐는데 분명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걸 알아요. 알면서도 그 마음을 정리하는 게 참 힘들 거예요. 만약 내가 지금 유부남을 사랑하고 있는 중이라면, 점점 더 빠져들 것 같은 상황에 놓인 미혼 여성이라면 이 사람을 정리하려고 그 마음을 접어보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자꾸 이 사람이 날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아서 계속 헤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힘드신 분들에게 혹여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어찌됐건 유부남과 사랑을 시작하면요, 일반 연인들처럼 비슷한 연애 과정들을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일반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틀에서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유부남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틀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평범한 나는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100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사랑을 시작하면요, 그 100을 내 상대방에게 줄 거예요. 그리고 유부남에게도요,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100이 주어져 있죠. 그리고 그 유부남도 사랑을 시작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100을요, 자기 상대방에게 주려고 할 거고요. 근데요, 사랑이 시작되면요, 나는 내가 가진 100을 유부남에게 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유부남도요, 나에게 줄 수 있는 전부를 주려고는 할 거예요. 하지만 유부남의 전부는요, 내 생각처럼 100이 아니거든요. 내가 100을 준다고 해서 유부남의 전부가 100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내 착각이거든요. 유부남의 전부는요, 나와 같은 100이 아니라 맥시멈이 50일 수도 있어요. 혹은 그 이하일 수도 있고요. 왜냐면 나머지 50은요, 자기 아내한테, 자기 가정에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부남을 사랑하고 있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랑은요, 죽었다 깨어나도요, 혹은 그가 아내와 이혼하지 않는 한 내가 주는 사랑에는 비할 수가 없게 되겠죠. 내가 그에게 주는 사랑은요, 20, 30, 40, 시간이 늘어날수록 점점 커져서 100이 될 거예요. 그리고 유부남도요, 시간이 갈수록 20, 30, 40 나에게 사랑을 더 줄 거예요. 그런데 50에서 멈출 거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유부남과 처음 사랑을 시작하고 나서 당분간은요, 사랑을 만끽하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어떤 시점이 되면 아마 그 시점은 유부남이 나에게 줄 수 있는 50을 다 주고 있는 상태이겠죠. 그 시점 이후로는요, 분명 나는 아프고 허전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때 나는 100을 주고 있거든요. 혹은 50을 넘어서 100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사랑이 작다고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프고 슬픈 마음을 상대에게 투덜거리면요, 유부남은요, 처음에 나를 만날 때 전제했던 내용들을 나에게 방패 삼아 사용할 거예요. 내가 유부남과 행복한 사랑을 나누고 있을 때 충격적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나는 그 순간에 이 사람과의 온통 뜨거운 사랑만 생각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 사람은요, 나와의 뜨거운 사랑과 아내에 대한 미안함을 교차시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행복해 보이는 남자 표정 사이로 약간은 불안해하거나 아파하는 모습을 내가 발견했을 수도 있겠죠. 조금 씁쓸하실까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이걸 이해해주고 이겨낼 수 있다고 시작하신 거 아닌가요? 가끔 유부남이요, 아내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나와 함께 있지 못한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나는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겠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잠깐이라도 통화하고 싶을 수 있죠. 근데 유부남인 내 상대방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지금 그는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나를 그리워하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미안해는 할 수 있어도요, 그리워는 하지 않는다고요. 그리워하면요, 자기 앞에 있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와 가족들을 만나고 있는 그 순간에는요, 그동안 나와 함께해서 함께 해주지 못했던 그들에게 미안하니까 그 찔리는 마음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정신이 없을 거라고요. 그러다 잠깐이라도 내 생각이 떠오르면요, 죄책감이 밀려와서요, 아예 나를 생각 안 하려고 애쓰겠죠. 근데 더 가슴 아픈 건요, 자기 가족들에게 갖는 그 미안함이요, 나에게 갖는 미안함보단 훨씬 크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나한테 더 미안했다면요, 지금 그는 나와 함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이 가끔은 연인처럼 싸우기도 하겠죠. 그렇게 싸우고 나면요, 유부남은 집으로 돌아갈 거고요. 나는 이때부터 속상한 마음이 드니까 이 마음을 풀고 싶어서, 혹은 유부남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든 대화를 해보고 싶을 거예요. 다툰 것 때문에 너무 아파서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대화를 해보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요, 집에 돌아가서 내 전화를 안 받아요. 나처럼 잠깐이라도 대화를 해보려는 노력을 안 한다고요. 나는 어떻게든 둘 사이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는 일단 쉬어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난 또 이렇게 위안을 하죠. 나와 싸워서 아프니까, 그래서 괴로우니까 그런 걸 거라고요.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유부남은요, 기왕 이렇게 싸워서 감정이 안 좋아졌으니까 이럴 때 아내와 가정에게 충실하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이미 형성돼 있었어요. 자기 마음속엔 50대 50으로 사랑이 갈려 있었거든요. 이번엔 나머지 50을 채울 차례예요. 그렇게 매 순간 번갈아 가면서 양쪽을 채운다고요. 나하고 있을 때 내 50을 채우고요.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 50을 채우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싸운 건요, 만나서 해결하면 돼요. 만나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요, 언젠간 끝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시작했거든요. 나처럼 100을 다 줄 마음은 처음부터 없었기도 했고요. 나한테 원래 주려던 건 처음부터 맥시멈 50이었어요. 내가 추억해보니까 데이트하면서 즐거웠고요. 달콤한 말들을 속삭였어요. 그건 그 사람이 가진 맥시멈 50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그 순간들 속에 60, 70, 80, 90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원래 그런 건 없다고 처음에 나한테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요. 아내에게 미안한 사람이라고. 난 네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다 말했다고요. 그게 어쩌면 난 처음부터 너한테 50밖에 못 줄 거라는 걸 알린 거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나는요, 그 사람이 나에게 100을 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50에서 멈춘 그를 자꾸 서운하게 느끼게 되고요. 그를 닥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더 이상 나한테 주지 않아요. 그럼 그때부턴 그 사람을 포기해야 되는데, 혹시 내가 잘못해서 뭔가가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나를 자꾸 되돌아보게 되죠. 나는 이렇게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혹시 잘못된 게 있지 않나를 돌아보는데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돌아볼 일이 없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이건 잘못된 걸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둘이 싸울 때요, 나는 매 순간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내가 괴롭고 아파도 이 사람에게 맞춰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요, 나와 싸울 때마다 이제 그만하재요. 이제 그만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요. 너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나을 것 같대요.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이었던 것을 알고 있고요. 나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순간에도 매번 흔들리고 있어요. 이걸 멈춰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언젠간 이게 끝날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 자기가 돌아갈 곳도 정해져 있고요. 근데 그 돌아갈 곳이 적어도 나는 아니라는 거죠. 둘이 격하게 싸우고 이별을 했어요. 나도 이제는 그가 지긋지긋해요. 하지만 잘 잊혀지지는 않아요. 가끔은 그가 미치도록 그립거든요. 그러면서 위안을 삼아보죠. 그도 나를 그리워하고 아파하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일은요,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만큼 강하게 일어나지 않고요. 나만큼 자주 일어나지도 않아요. 나는 100을 올인했잖아요. 근데 그는 나에게 50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움도 나는 100이지만 그는 그리움도 50일 수 있겠죠. 그는 나와 정리하면서 나를 보내야 하는 아픔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도덕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기쁘기도 하거든요. 나와 헤어진 시간이 길어지고 익숙해질수록요, 그 사람은 자기가 도덕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서 그 나름의 또 다른 희열을 느끼고 있죠. 이 선택을 하기를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할 거예요. 내 소중한 가정으로 돌아온 건 정말 현명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나를 빠르게 잊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죄책감을 싹 다 지워버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내가 너무 괴로워서 그에게 연락을 하면요, 그 사람이 아주 단호하게 나를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는 기댈 곳이 있고요. 다시 돌아갈 곳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여유로워서 나에게 너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더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자비롭고 멋진 말을 나한테 해줄 수 있겠죠. 이젠 더 많이 씁쓸하실까요? 씁쓸해진다는 건 내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만약에 인정이 잘 안 되신다면요, 앞으로 조금 더 지내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어쩌면 실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유부남과 사랑을 시작하면서 내가 감당해 주겠다고, 내가 이해해 주겠다고 한 몫이 이거라고요. 만약에 이걸 다 이해해 주지 못한다면요, 결국 유부남은 여러분들에게 말할 거예요. 나는 계속 너에게 상처만 줄 것 같다고, 내가 이제 너하고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한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지만 내가 너에게 부족한 사람이니까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로맨틱하면서도 예리한 칼로 나를 찌르죠. 더 무섭고 소름 끼치는 건요, 그렇게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나를 짓밟았던 사람이요, 또다시 나를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줄 알면서도 그가 나를 찾아오게 만들려면요, 내가 연락을 안 하면 돼요. 만약에 내가 그를 돌아오게 하려고 그에게 연락하고 매달리면요, 그는 더더욱 나한테 못 와요. 왜냐면 내가 더 연연하고 집착을 하면 자기 가정을 깨트리게 되는 일이 생길까봐, 자기 아내에게 상처 줄 만한 일들이 생길까봐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그는요, 내가 이상한 사람, 광기 어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더 거리를 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나한테 50만 가지고 왔는데 나 혼자 100을 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볼 땐 내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100을 다 주려고 하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50만 줄 거였으면서 마치 200을 줄 것처럼 나를 착각하게 만든 그가 잘못된 거죠. 근데 다만 그걸 믿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 몫의 현실이 이런 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그도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동상이몽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